안녕하세요, 섭입니다. 디테일을 보면 그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정품 맞는데 왜 이래? 라고 뭔가 의아한 포인트들이 들어 있거든요. 특히 바느질이 뭔가 반듯하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뭐 엣지코트가 발린 게 이렇게 넘쳐가지고 조금 깔끔히 되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건데, 제가 예시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몇 가지 예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루이비통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 중에서 에밀리 월렛이라고 하는 그 84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자세히 보시면 이 뚜껑 라인 쪽이 보면 뭔가 바느질이 조금 엉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모든 에밀리 월렛 그 판매하고 있는 그 84만 원짜리에 적용이 되진 않을 건데 공식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찌 제 홈페이지를 들어갔거든요. 구찌 공식 홈페이지인데 뭐 이것저것 이제 보다가 찾아보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체크했던 게 무슨 버킷백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게 33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쪽, 아래쪽 이런 라인들을 보면 엣지코트 칠해진 게 이렇게 번져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깔끔해 보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야, 그래도 루이비통이나 구찌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명품 중에 명품 에르메스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에르메스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 정식 홈페이지고요. 거기서 막 보다 보니까 룰리스 월렛이라고 하는 그 지갑이 있어요. 그 지갑인데 370만 원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요리조리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조금 그런데? 라고 되는 포인트가 어느 쪽이냐면 그 뒤쪽에 보면 그 뒷판 쪽이죠. 뒷판 쪽에 바느질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일정하게 깔끔하게 위로 쭉 직선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품이거든요. 물론 제 가방은 아니고 저 스튜디오 오시는 분의 가방인데 매장에서 정식으로 정품으로 구매를 하셨던 거고요. 보시면은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애매한 부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앞뒤판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라인 쪽 여기가 뭔가 매칭이 되지 않죠. 양쪽이 당연히 같아야 되는데. 그리고 반대편도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양쪽이 패턴이 같아야 되는데 뭔가 묘하게 조금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 공식 홈페이지에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야, 저거 정품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정품인데 저런 걸 판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야, 공식 홈페이지가 뭐가 중요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은 공식 홈페이지는 그 브랜드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당연히 B급이나 C급을 낼 수가 없어요. 정말 잘 만든 것을 대표 사진으로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므로 공식 홈페이지는 당연히 좋은 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애매한 그런 포인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진들도 덜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거 조금 삐뚤어졌다고, 그거 조금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냐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 물론 그 가방, 그 지갑이 뭐 만원, 2만원, 5만원짜리 그 정도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들은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명품 브랜드고요. 지갑 근 1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지갑이고요. 가방도 300만원, 400만원씩 그런 겁니다. 심지어 에르메스 지갑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한 400만원짜리예요. 2만원 지갑 하나가 400만원짜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 명품이고 그만큼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명품 브랜드들을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 디테일,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정품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잘 유통이 되는 경우들을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연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예시들을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명품 브랜드들은 이런 조금 퀄리티가 아쉬운 제품들을 왜 판매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거 파는데 명품 맞아?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이유는 뭐냐면 팔리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간단해요. 그게 자신들한테 이득이거든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상상하는 이 명품 브랜드의 품질 기준은 절대값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은 99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각각의 소비자가 만족하고 구매 결정하는 그 품질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모두가 99점이 아니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99점이라서 구매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85점이어도 구매를 한다는 거죠. 명품 브랜드, 예를 들어서 이 가방 같은 경우에 100개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루이비통이 이 가방을 100개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품질 기준에서는 90개는 합격, 팔 수가 있고 10개는 팔지 못한다라고 1차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10개는 그 나름대로의 품질 기준에서는 폐기 처분을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리고 90개만 절대적인 자신들이 정해놓은 품질 기준으로 판매를 하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 그 10개도 팔아보기로 한 겁니다. 야, 이거 조금 아쉬운데? 완전히 버릴 만한 정도는 아닌데 조금 진짜 아쉽다. 한번 팔아보자. 그런데 그 나머지 10개 중에서 9개는 판매가 되고 1개는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반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루이비통은 90개가 아니라 99개를 판매를 한 셈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물론 여기서 나온 숫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적으로 뭔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는지 그 뉘앙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희들이 생각하는 명품 브랜드가 각각 정해놓은 그 절대 기준으로 품질 기준으로 커트를 치는 게 아니라 팔아보고 안 되면은 회수하면 되고 팔리면은 땡큐지라는 마인드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 어떤 브랜드인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떤 브랜드에서 내가 새 상품, 명품 브랜드에서 샀는데 안에 뭔가 다른 사람의 소지품이 들어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내용과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새 상품을 어느 누군가가 구매를 하고 반품을 한 거죠.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품질적인 면이든 본인이 원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든 간에 그거를 반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패킹을 해서 새 상품으로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단순히 그 한 건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새 상품이구나 만족하면서 쓰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뉴스에 나왔던 그 건 같은 경우는 뭔가 재수가 안 좋아서 혹은 뭔가 이벤트가 안 좋게 꼬여가서 그게 새 상품이 아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소지품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 구매를 했던 사람, 반품이 되었던 것을 새 상품으로 알고 구매를 했던 사람도 나름의 그 상대적인 기준 때문에 나 새 상품이야 라고 하면서 만족하면서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마다 상대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89점짜리 품질을 가진 가방일지라도 어떤 사람의 기준은 85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팔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바느질이 조금 삐뚤삐뚤 하던지 에치코트가 조금 이렇게 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한테 있어서는 야, 명품 브랜드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나름의 책임을 가지고 신뢰를 쌓았었어요. 그 사치품으로서의 가치를 보증했었거든요. 지금 현대사회, 대량 생산하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들처럼 말이죠. 대부분 OEM 아니면 ODM으로 만들거든요.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그 각각 명품 브랜드들 유튜브나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뭔가 장인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장인이 직접 하나하나 만드는 거는 정말 1%도 안 될 거예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요. 대부분은 다른 회사에 맡겨서 제작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불거졌던 그 디올 8만원 가방, 그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그거는 정품이거든요. 8만원 원가로 중국에서 제작이 되어서 디올에 납품이 되어서 판매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품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디올이 하나하나 직접 뭔가 그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장인이 하나하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 다 외주를 줍니다. 외주. OEM, ODM 방식으로 해서 외주를 주고요. 그것을 다 납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장인정신, 책임감 그런 것들은 조금 멀어진 지 오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현대산업사회, 특히 대량 생산하는 사회에서는 이 흐름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폰도 보면은 애플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애플은 생산 시설이 전혀 없고
중국에 있는 폭스콘의 제작을 의뢰해서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애플은 이걸 직접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아요. 단 한 대도. 이런 것처럼 OEM이나 ODM 이런 방식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명품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많이 그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명품이라고 항상 품질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특히나 장인이 하나하나 한다라는 그런 말은 99% 거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1%도 안 될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장인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전혀 없고요. 그 브랜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EM이나 ODM으로 다른 데서 만든 것을 납품을 받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량 생산해서 핸들 만드는 사람은 핸들만 만들고 있고, 지퍼 만드는 사람은 지퍼만 만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구매하는 것은 가죽 가방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명품 브랜드의 그 가치가 깎인다라기보다는 현실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확실히 알고 소비자로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가죽 가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특정한 가죽 가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루이비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시를 들었지만, 현대기아 차랑 벤츠랑 있었을 때 벤츠를 굳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더 주고 사는 이유는 그 벤츠 별딱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게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바퀴 4짝 들어있고 문짝 4개 들어있고 막 그런 편의성이랑 기능,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벤츠를 구매할 필요가 없거든요. 명품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가죽 소품, 가죽 가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훨씬 싼 것들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내가 명품 브랜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 브랜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브랜드를 가짐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기능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명품을 소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포인트들, 디테일이나 품질과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아니면 내가 구매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포인트들에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명품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었는데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물어봐 주셔서 그 내용을 빗대어서 조금 더 갈무리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혹은 시야 아니면 관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